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 가장 소중한 순간을 세상에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남기시겠습니까? 형체가 없어 볼 수 없는 추억을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꿈 같은 시간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행의 마지막 정거장. 소중한 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풍경을 떠올릴까요? 갓 지은 밥 냄새가 가득하던 정겨운 어머니의 부엌. 밤새 노란 달을 구워내던 그리운 아버지의 노점상. 정성껏 담근 장이 익어가던 보고 싶은 할머니의 시골집. 세월의 빛바랜 소중한 기억을 추억하다. 어느 날 미니어처에서 한 가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추억의 연결고리. 마음을 담은 소품으로 전하지 못한 마음을 선물하다. 감성을 만드는 이야기에 지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손바닥 안에 작은 세계를 만드는 특별한 추억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어처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미니미소 대표 구승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생소한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례 문화 쪽에서 창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혹시 납골당, 요새는 봉안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봉안당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가보시면 이제 칸칸마다 고인을 다 넣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상자 속에 고인의 인생과 삶을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 작은 상자 속에 고인의 인생을 다 담아드리기엔 힘들어서 저희가 생전에 고인이 좋아하셨던 뭐 음식이나 소품, 뭐 취미 같은 것들을 꾸며서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천상명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세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이 세상에 끝날 때 소중한 추억을 저희는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소풍이라고 하는 말을 요새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인생 여행에서 끝날 때쯤 어떠한 게 생각나실 것 같으세요? 어떠한 새로운 추억?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행을 참 다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싫어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자유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패키지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여행을 하더라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같은 여행을 해도 굉장히 힘들고 지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듯이 여행 자체도 그렇듯이 인생 자체도 즐거운 시간도 있고 아마 힘든 시간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생 여행 중에서 끝을 어떤 걸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다 보니 아마 창업이라는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창업을 하면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했고 또 가장 힘든 시간이고 또 가장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의 내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면 여행을 한번 같이 창업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미니어처를 접하게 된 거는 22살 대학교 때부터 했어요.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게 돼서 그 과목 중에 이제 미니어처라는 과목이 있어서 세트랑 뭐 캐릭터 만들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접했을 때 와 이런 것도 다 있어? 정말 신기하다. 우리가 이제 미니어처 보면은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하지만 이걸 실제로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세트를 만들게 됐어요. 그거를 만든 게 아마 제 인생의 첫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들고 아 이걸로 정말 취업이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아직 그때는 이걸로 사업을 할 수 있거나 어디서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미로만 두고 먹고 살고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디자인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게임 회사의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시작해서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한 14년 정도 웹 쪽에서만 경력을 쌓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경력을 좀 노하우를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취미로 계속 미니어처는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제가 혼자서 스스로 하다가 이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애기 돌이라고 해서 그 돌 세트를 만들어서 선물로 줘봤어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주변에서 너무 예쁘다. 이거 판매하는 거냐? 어디서 사는 거냐? 얼마냐? 막 이런 좋은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상품으로 구성하면 되겠다. 기존엔 또 없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막 조사를 하면서 좋은 말들만 들으니까 이제 또 착각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 같이 생활하시던 이제 작가님들이랑 같이 샘플도 만들어서 제안서 작업해서 이제 막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중상층의 고객분들은 아기 돌 잔치나 이런 아이의 첫 생일 같은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런 막 기사들이 막 한참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타겟이다라고 생각해서 호텔마다 다 제안서를 돌려봤어요. 근데 단 한 군데도 연락 온 곳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단가도 세고 기존에 없었던 거라서 이걸 어떻게 DP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서 그런 건지 연락이 없어서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이제 착각의 늪에서 좀 빠져나오고 있을 때쯤 어느 분이 저 블로그로 와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빠가 납골당에 있는데 자판기 커피를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자판기를 조그맣게 만들어 줄 수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넣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장도 있었네. 좀 이제 호기심이 가기 시작해서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착각의 늪에 한번 빠졌으니까 그걸 빼내고 이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하면서 이런 시장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해봤는데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일일이 수공예 베이스로 만들어서 그 고인의 인생을 다 만들어서 해드린다는 그 마음이 전달된다면 가능성 있겠는데라고 시작을 해서 저희 이제 그 처음에 만들었던 작가님들 이제 보통 이제 미니어처 작가님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랑 한 6개월 동안 샘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한식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종류를 다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게 어떤 상품인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샘플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샘플을 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던 오피스텔에 이제 일주일에 막 두세 번씩 모여가지고 어떤 걸 할지 아이템도 정하고 서로 이제 의견도 하고 일정 조율하면서 제작하다가 이제 창업하다 이제 하려고 보면 정부에서 요새는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좋은 이제 정보를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여태까지 이제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판로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디다 팔아? 저는 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웹 쪽에서 올려가지고 쇼핑몰 만들어서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도 아이디어가 많은 발명 상품들도 그 필요한 사람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이 상품은 사라지는 상품이고 쓰레기가 되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판로를 개척해야겠다. 이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유가족들이 아무래도 제일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납골당도 있고 장례 쪽은 뭐가 있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판로를 개척했는데 판로에 대해서 첫 번째 노하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라는 이제 속담이 있듯이 제가 장례시장을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장례시장을 알려고 장례 박람회라는 게 있어요. 상료 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 시작을 하기 전까지는. 거기 가서 박람회 가서 상품만 다 디피해놓고 거기서 판매하지도 않았어요. 디피해놓고 저 그냥 돌아다녔어요. 정보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면서 뭐 정보도 얻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동향도 알고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아직 어리고 여자다 보니까 장례 쪽에는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봐주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돼서 정보를 많이 얻고 동향을 그때 되게 많이 얻게 되었고 또 그쪽에서 납골당해서 연락이 와서 입점할 수 있게끔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입점할 수 있는 첫 번째로 되게 좋은 케이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1인 창업은 가장 힘든 게 슈퍼맨이 돼야 돼요. 영업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걸 다
하면은 힘든데 그렇다고 직원을 뽑기에는 자금이 없고 또 자금을 만들려면 이걸 팔아야 되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운 좋게 뭐 납골당 한 군데, 의전업체 한 군데, 상주업체 한 군데씩 다 협약이 돼가지고 판매 그 경로가 나와서 그쪽만 오로지 1년에 매달렸어요. 1년 동안 어떤 걸 원하고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어떻게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해드렸더니 그분들이 나중에는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를 정할 때 두 번째 가장 그 좋은 노하우는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 사람으로 만들면 직접 내가 하기 힘들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그래서 처음엔 되게 이게 될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지만 솔직하게 자기가 지금 뭐가 힘들고 안 된다라는 걸 공개하고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을 다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팔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수공예 베이스로 하다 보니 이제 시스템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으로 다 만들고 이걸 관리도 해야 되고. 근데 예전에 주문이 하나 들어오면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게끔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10분에서 30분 정도만 한 세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끼리 이제 시스템을 구체화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야에. 뭐 어떤 분은 음식을 되게 잘하시는 분 있고 목공을 잘하시는 분 있고 그거마다 각각의 컨셉을 잡아주시고 이제 시스템화 해놓으니까 지금은 뭘 만들더라도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되게 상품화되면서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게 됐고 그렇다고 저희가 막 공장에서 뽑아내거나 막 그런 상품을 내보내진 않고 일일이 다 손으로 수공예로 제작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창업을 한다 그러면 뭐 요새는 정보 받아라고 해가지고 막 책도 있고 강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자기 것처럼 자기에 맞는 걸로 다 습득해가지고 자기화 시켜서 시스템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창업을 하실 때에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회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 가장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저를 믿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문구 중에 이제 그런 CF나 이제 그런 데 봤는데 저스트 두 잇이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당신은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패 다 해보셨잖아요. 살면서 뭐 연인과 헤어져 보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어 보고 그래도 다 살아남고 버티잖아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돈 없이 이렇게 1인 창업을 시작하면서도 이제 시작할 때 저 자신을 믿고 이렇게 이끌어 주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저를 많이 믿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해서 여태까지 잘 버티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인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1인 창업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맨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내가 직원을 하기도 힘드니까 영업도 해야 되고 또 뭐 관리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상담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혼자서 다 하시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이 너무 많다 보면은 포기도 빠르고 지쳐서 자기가 먼저 쓰러지거든요. 근데 1인 창업하시는 분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다 1인 창업이잖아요. 다 직원이 없으세요. 혼자서 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는데 각자마다 잘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떤 분은 디자인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개발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팔로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금형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각기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또한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같이 1인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면 서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나 이런 부분 필요한데 누구 소개시켜줘 알려줘 하면 그분들이 어느 직원보다도 더 빠르게 케어를 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여행이라는 아까 단어를 썼으니까 여행을 비교하다 보면은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막 다가가면 그 사람도 저한테 다가와줘요. 근데 제가 싫다고 해서 막 도망가면 그 사람도 저한테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창업도 똑같은 것 같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다가가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들도 다가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제 같이 함께 커가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또 이제 1인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마음의 문을 닫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혼자서 내가 다 해야 돼. 그리고 아이템을 뺏길까 봐. 정말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뺏길 거였으면 진짜 뺏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아이템 뺏기거나 뭐 할까 봐 감추고 마음의 문 닫고 사람들이랑 소통 안 하다 보면은 혼자서 계속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손 내밀어서 손 잡고 모두 다 함께 성장하면서 멋진 창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인 창업으로 성공하는 방법. 아이템이 필요한 사람을 타깃으로 판로를 개척하라.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나 자신을 믿어라. 1인 창업 네트워킹을 활용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그 봉안당 소품 사업, 낙골당에 들어가는 이 정말 생전에 네. 좋아했던 어떤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들을 진열해 놓는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또 그 아이디어를 또 잘 얻으신 것 같고요. 네, 예. 맞아요. 자,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납골당 3군데랑 뭐 의전업체 2군데, 상주업체 2군데 이렇게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또 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수공예로 해가고 김치찌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이 개별 아이템마다 가격이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뭐 완성품도 있을 수 있고 이 가격 네.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하나하나 어떤 분들은 뭐 김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가격은 한 개 한 개마다 가격이 다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세트로 구성을 하시면 그 가격이 측정이 되시는 거고요. 전체 이제 납골당의 뭐 배경이나 뭐 가구나 이런 걸 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다 하시면 또 그거에 대한 가격이 측정이 되세요. 그리고 또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재료를 쓰고 아무래도 수공예 베이스다 보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게 조금 예. 더 이제 가격 측정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조그만한 게 그렇게 비싸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조그만한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인건비, 재료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가격이 측정되고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기억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대표님께서 정말 내가 잊을 수 없는 어떤 기억이 됐던 사연들이 있나요? 이 일을 하시면서? 작년에 좀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작년에 그 고 신해철 님이 1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해철 님의 그 작업실을 전체 다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봉안당에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학생이었던 단원고 학생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니까 먹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 다 말씀해 주셔갖고 그거 제작해서 넣어드리고, 네. 또 얼마 전에 이제 초인종 위인이라고 그 되게 멋있는 분 있으시잖아요. 다 불구덩이에서 다 끄집어내시고 본인은 직접 못 나와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발을 제작을 가족들이 의뢰를 해주셔서 제작을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 블로그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면서 사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꿈에 나타나셨대요. 나타나서 신발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서 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미니어처로 제작해서 넣어달라고 의뢰가 와서 해드렸다고 했더니 아마 먼 길 가는데 필요했던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직접 와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이런 생소한 어떤 분야인데 경쟁업체도 있어요 혹시? 네, 아직 없진 않아요. 경쟁업체가 있고요.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시작한 업체도 있고, 이제 이 시장이 조금 있다 보니까 미니어처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서 하시긴 하는데, 이제 저희처럼 체계화 되신 건 아니고 이제 개인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미니어처를 활용한 분야 오로지 장례 문화에만 접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양한 분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는 이제 납고당 쪽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니어처로는 할 수 있는 방면이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여러 가지로 하면 한 군데 집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납고당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강 교육생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문의가 오고 있어요. 네. 이쪽을 배우고 싶고 이쪽을 이제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교육 쪽에 조금씩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3D 프린터가 나왔잖아요. 3D 네. 프린터로는 이제 또 못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과는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거기다 이제 개인적으로 올리면 된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하거든요. 네, 저희 아마 이거 납골당 이거 미니어처 한다 그랬을 때 3D 업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기저기에서. 예. 근데 저도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경쟁 업체일 것 같아서 되게 많은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3D 프린트로 뽑아내는 건 퀄리티도 아직 저희 수공예를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컬러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네. 후가공이 또 들어가야 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또 걸리고 질감 표현이나 이 표현 자체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아직은 3D 프린터는 저희 경쟁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예. 3D 프린터는 아직까지는 뭐 네, 뭐 일단 기술이 있죠. 또 발전하면 예. 더 발전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수공예를 아무래도 디테일한 면을 봤을 땐 네. 따라올 수가 없겠죠. 네,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미니어처도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특허권 신청 같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특허나 이제 이런 사물이나 이런 걸 할 경우에 그 사물이 거의 다 똑같으면 특허에 걸려요. 하지만 조금 한 7, 80% 정도만 똑같고 하나만 틀리더라도 특허에 그게 어긋나서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수공예 베이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저희가 똑같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달라지는 형태가 나오는데 그걸 모두 다 특허를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먼저 저희가 작업을 하고 상품이 나오면 저희 사이트에 올리고 우리 거다라는 걸 조금 더 먼저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도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덜 따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미니어처 봉안당 소품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카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카네이션 생각하면 카네이션은 항상 이제 드릴 때 스승님이나 엄마, 아빠, 부모님 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그 마음 자체가 감사하거나 고맙다라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드리잖아요. 저희도 이제 미니어처를 만들지만 똑같은 미니어처라도 그 고인에 대한 마음, 고마움,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 마음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주 뭐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회사 만들어서 즐기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네. 가장 큰 생각이에요. 예, 지금처럼 유가족들의 슬픔도 같이 위로를 해 주시는 모습을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억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지만 기록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창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각에 머문다면 금방 사라져버리겠지만 행동에 옮긴다면 분명 무언가가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래 기록될 도전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고 이렇게 해서 시작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변치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사실 일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은 조금은 마음이 막 힘들 때 있잖아요. 대충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한 번씩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지금은 자신을 믿고 나아갈 시간. 꿈을 향한 도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